제가 수사 얘기로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게 또 어제 이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검찰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뭐 이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경쟁이 검찰은 공수처로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넘겼다, 이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내란 아닌 다른 부분도 수사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또 경찰을 또 덮치고 경찰은 또 국방부를 뒤지고 막 이런 일 그리고 뭐 대통령실 갔다가 뭐 못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특검이 생겨야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뭐 빨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관 간 신경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국수본이 지난 3일 계엄이 발령됐을 때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를 체포조로 지원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첩사에서 국수본 쪽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곤란하다라고 해서 현장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개입이 된 것인지 이게 뭐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액션이라고 봐요, 사실은. 액션이라고 보고 이 수사의 주도권이 완전히 공수처나 경찰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도 목줄을 하나 쥐고 있다. 지금 사실은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를 하고 지금 구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 조직은 우리의 수장도 우리가 칠 수 있다라는 거를 국수본이 보여줬다라는 건데 야 니네 정말 깨끗해? 정말 너희 한 점 티끌도 없어라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 야 나만 쓰레기야? 너희도 쓰레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잘 해왔느냐. 그리고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김주현 민정수석 등등을 포함해서 검찰 지금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연루된 거 아니냐. 박성재, 김주현은 심지어 그날 계엄 당일날 4일날 안가에 모여가지고 회의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증거인멸까지 지금 핸드폰 바꾸고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그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검찰이 그러고 있다. 이거 마치 1차 세계대전에 사라예보에서 총성 울려가지고 벌어졌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예. 내란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 때문에 했다. 명분이야 뭐 당연히 만들면 지금 명분을 따지면은 경찰이 검찰 고위직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람 차고 넘칠 걸요. 네. 근데 뭐 그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그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영장 자체 청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까지의 과정을 봐도 원래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요청하면 바로 이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시일을 끌다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직 나 놓지 않았어. 나 여전히 이 권한도 힘도 다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과시형 수사였던 거죠. 물론 그런 수사가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할 의사가 있었으면은 공수처에 협조를 해서 해야죠. 공수처 가도록. 예. 근데 지금 내란에 직접 이 내란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나 또는 뭐 거의 그 비슷한 급인 김용현 씨를 수사를 하는 거는 사실 경찰에 넘겨야 하잖아요.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주요 인사들은 검찰이 구속한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구속된 상태인데 수사는 넘겼어. 근데 공수처도 이 검찰에 구속된 사람들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 신병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것도 정무적 판단, 정치적 딜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 있어요. 누구를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서 구속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하겠죠. 이런 거고. 공수처에서는 뭐였냐면은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동안에 뭐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 힘들다라고 공수처 스스로도 판단을 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다 지금.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검찰이 다 구속했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신병을. 공수처는 5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먼저 뭐냐면은 막 이를테면은 공수처가 우리 수사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 전날에
구속해버리고 검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경찰에서 우리 특전사랑 방첩사 압수수색 좀 할게요라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경찰이 했어 올라왔어. 근데 안 해줘. 이거를 법원에 안 해주고 지들이 가서 압수수색해 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계엄에 실제 출동했던 그러네요. 사령관들은 여기가 다 신병을 확보, 다 구속해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계속 그런데 야 니들은 수사권 없잖아고 하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은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니들이 수사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수사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데 이게 뭐 공수처가 이제 이첩 요구를 하면은 이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기소는 누가 하느냐?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해가지고요. 결국은 기소권은 또 검찰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올 거다.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에 다시 2차 소환 요구 오늘 공수처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션을 보여주겠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첩 요구를 했어요. 김용현, 뭐 박한수 이 사람들이 공수처가 검찰에 다 이첩 요구를 했는데 그거 다 철회했어. 철회할게. 철회해주고 윤석열만 넘겨.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공수처장하고 검찰총장이 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되면은 검찰로 갔다가 그게 결국은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저는 특검이 조금 늦게 출범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지점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 내란 수사를 둘러싼 각 기관들 간의 힘자랑 또 혼선 이게 앞으로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이걸 잘 복귀해 보면 앞으로 그 권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정책 과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신병은 다 검찰이 다 확보한 상태이고 심지어 공수처를 굉장히 그 놀리듯이 이렇게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하려고 그러면 미리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 데다가 지금 저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찰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두게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특히 뭐 시행령상에 뭐 등자 넣어가지고 꼼수를 써가지고 사실 원조 법기술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등자 이런 거 넣어가지고 검찰이 여전히 권한을 갖게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의 내란 사건 수사의 혼선과 이런 이제 서로 간의 힘 대결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러니까 참 궁금하고요. 저는 요 상황을 잘 복귀해서 앞으로의 그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경찰에 이제 보장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 영장 청구의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공소 유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 설계가 아주 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통과되고 다 됐는데 그중에 일부 수사권은 검찰에게 남겨놓았는데 그 등자 같은 거 넣어서 남겨놓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검찰이 주요 사건을 많이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뭐 거죠. 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 그래도 진짜 궁금해요. 윤석열 씨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체포되어서 구속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그럼 공수처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네, 키가? 공수처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오늘 뭐 보도 나왔죠. 25일 날 2차 출석 요구했고요.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 2번 했는데 안 나오면 3번째는 영장이 나옵니다. 네, 영장이 체포 영장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경호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또 직무대행의 입장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압수수색을 지금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화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목록들이나 이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111조에 따르면은 111조가 맞을 거야. 아마 군사 기밀이 있는 시설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근데 그 책임자가 원래는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실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 거. 직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덕수가 빨리 입장을 빨리 밝혀라. 그래서 빨리 이게 수사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데 한덕수는 또 간보고 있고. 뭐 이런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윤석열 않아요? 개인에 대한 신병. 그러니까 요거는 그 보이니 뭐 국가 기밀 인간 국가 기밀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거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의 요건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호처에서는 그게 이제 공권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긴급 체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막는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은데 영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법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훨씬 더 중대하거든요. 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체포영장 나오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체포영장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이 출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면 체포영장 나오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국민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질구질하게 옛날에 전두환의 골목길 성명 이런 것처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구속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사실은. 이게 좀 뭐 말하기 설명 복잡한데 구속을 하면은요 20일 이내에 풀어주던 20일 이후면은 10일 이제 한 번 연장해서 열흘 그래서 20일이 지나면요 풀어주던지 구속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기소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소를 잘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은 안 그러면은 이게 기소가 잘못되면은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기소를 하는 게 맞느냐? 더 증거들을 나머지 사람들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윤석열을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체포가 늦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사실 장점이. 지금 권한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 일단 공이 넘어가게 돼 있고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그러면. 20일이 지나면은 풀어주던지 잡아 넣고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공수처에서 하고 다시 풀어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체포해서 20일 동안 구속해놨다가 다시 그럼 관저로 돌아가세요 해서 관저에 들어가서 그럼 또 절대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도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특검이 출범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윤석열 씨를 체포하는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것조차도 윤석열 최근에 이제 조언받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이제 극우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체포 영상 뭐 그리고 체포 당시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그런데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란 혐의자에게 절대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특검이 마지막 요거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특검은 기소권도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요. 얘기하고 있는 수사기관 간의 이 긴장은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거죠. 특검을 빨리 한덕수 총리가 받아서 빨리 입법이 되도록 해서 출범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특별 검사잖아요. 네. 검사는 기소권이 있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